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사 번역의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관해서 한번 학습지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일단 세포 내에서 정보. 자, 정보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했었지? 자, 일단 정보는 DNA에 있고요. 그치? DNA에 있는 유전자에 있고, 자, 이 정보는 RNA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 RNA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합성하게 된다라는 흐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학습지에서 유전자와 DNA와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번 봅시다. 자, 유전자와 단백질이에요. 자, 첫 번째 유전자.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했지? 그렇지. 자, 여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의 일부분이다. 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DNA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유전자가 부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래서 DNA가 유전자보다 더 큰 개념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 한번 특징들 볼게요. 자, 유전자는 DNA 한 분자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유전자의 기능은 뭐야?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야.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탄수화물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얘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얘는 이제 형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질. 형태와 성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형질은 우리 뭐 생명체들, 뭐 인간이든 강아지든 식물이든 뭐 뭐든 간에 자, 그것들의 개성, 형태와 성질을 결정한다. 뭐 예를 들면 눈동자색, 피부색, 뭐 머리색, 키, 아니면 뭐 건강적인 그런 문제들, 이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유전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동물도 뿔 모양 이런 것들 이렇게 형질을 결정하는 게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전자더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밑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밑에 그림을 보면 자, 여기에서 헷갈린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보자. 일단 이거 다시 한번 지우고 자, 우리 여기 중학교 때 왜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배울 때 염색체라는 거를 배웠었을 거야. 염색체, 그쵸? 해간에는 염색체가 인간 같은 경우는 46개가 있다라는 거를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야. 그쵸? 뭐 상염색체 44개, 성염색체 2개 해가지고 여자는 XX, 남자는 XY 막 이러면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나? 자, 이런 식으로 염색체, 핵에는 염색체가 있다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DNA가 있다라고 배웠었잖아. 막 이렇게 긴 DNA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었어. 자, 그러면 이 염색체와 DNA의 차이는 뭘까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자, 일단 쉽게 말해서 염색체는 뭐냐면 DNA를 똘똘똘 뭉쳐. 이게 꾹꾹 눌러서 뭉쳐가지고 감아 놓아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형태가 염색체예요. DNA를 똘똘 뭉쳐놓은 게 염색체다. 자, 이거를 알고 보면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될 거야. 자, 일단 염색체는 여기 분열기에서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분열기에서만 염색체가 나타나. 자, 왜 염색체가 되냐면 우리 이렇게 분열할 때, 세포가 분열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이 염색 물질도 2개로 쪼개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핵막이 사라지게 돼. 분열할 때는 잠시 동안 이 핵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핵 안에 DNA가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핵막이 사라지면 DNA가 좀 불안해질 수 있겠지. 손상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길게 실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똘똘 뭉쳐서 DNA를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뭉쳐놓는 거야. DNA를. 이해되나요?
그럼으로써 DNA가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꾹꾹 눌러 놓는 거지. 그래서 분열기에만 잠깐 염색체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분열기 때 염색체가 돼서 체세포 분열, 뭐 감수 분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 염색체를 배웠던 거고. 이해되죠? 자, 근데 평상시에는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냐면 염색사라는 실 모양의 형태로 존재를 해. 자, 이게 뭔지도 한번 볼게. 자, 우선 지우고. 자, 염색사는 뭐냐면 염색사랑 DNA는 일단 다른 거예요. 자, DNA도 이렇게 기다란 모양이고 염색사도 기다란 모양이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고, 자, 염색사는 DNA랑, 자, DNA 있죠. 이렇게 이중나선에 DNA가 이렇게 있고, 자,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에 이렇게 꼬여 있어.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8개가 모여 있거든. 여기에 이렇게 DNA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감기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감겨져 있는 이 모양을 염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되어 있는 이 단위체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돼요? 이렇게 뉴클레오솜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인 거지. 이렇게. 뉴클레오솜들이 이어져서 염색사. 이 염색사가 나중에 분열기 때 더 꽁꽁 뭉친 게 염색체. 이해되나요?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그냥 얘기를 해보면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 모여서 뉴클레오솜이라는 게 되고, 이렇게 뉴클레오솜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 게 실 모양으로 쭉 이어진 게 염색사. 이 실사죠. 실사라는 거고. 그 다음 이 염색사가 나중에 분열기 때 더 꽁꽁 뭉쳐서 핵막이 사라질 거를 대비해서 꽁꽁 뭉쳐서 더 꽉꽉 뭉쳐서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가 염색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이 이해가 되죠? 평상시에도 그냥 DNA로 있는 게 아니라 염색사로 있다는 거야. 최대한 그래도 안정적인 상태로 감아놓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 DNA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자. 자,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자, 유전자는 뭐라고 했어, 아까? 정보를 가지고 있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예요. 자, 유전자 A는 단백질 A, 유전자 B는 나중에 단백질 B를 만드는 데 쓸 거고, 유전자 C는 단백질 C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 그래서 이게 유전 정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개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 때 이 중간 과정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사 번역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차차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일단 밑에 특징을 보면 합선된 단백질에 따라 조금 전에 위에서 말했던 거지. 단백질은 형질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합선된 단백질에 따라 이제 개체의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거지. 자, 형질. 그래서 여기 총 정리를 해놨네, 밑에. 자, 유전자가 DNA에 있는 유전자가 단백질을 전사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합성하면 그 단백질은 이제 그 단백질만의 기능을 수행을 하겠지. 자, 그 기능을 수행하면 이제 형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시 밑에 볼까?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갈색 눈동자의 유전자를 가졌어. 그러면 갈색 눈동자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많이 합성되는 그런 유전자야. 자, 그러면 멜라닌이 이제 많이 합성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처럼 진한 갈색 눈동자, 동양인들한테 흔하게 볼 수 있는 갈색 눈동자를 볼 수 있는 거고, 서양 쪽은 어때?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 즉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져.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 합성이 적어지니까 진하지 않고 약간 연한색의 파란색의 눈동자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전자. 왜 동양인에서도 좀 더 진한 갈색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좀 연한 갈색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유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형질이 달라지게 된다. 자,
이렇게 형질이 결정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위에서 이제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단백질로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지? DNA에. 우리 DNA 특징이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었잖아. 자, 그래서 DNA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DNA의 염기 서열 순서, 염기라고 했으니까 자, A, G, C, T 이 순서, 서열이 순서예요. 자, 그래서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성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DNA의 염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순서, 서열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지. 자, 어떤 식으로 된다고 했어?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DNA의 서열이 있잖아. 자, 이 서열이 나중에 전사가 되면서 RNA가 되겠지. 그러면 이 RNA를 통해서 번역이 되어서 아미노산을 끌고 온다고 했어. 어떻게? 3개씩 묶어서 이렇게 그거에 맞는 아미노산을 RNA를 거쳐서 이제 데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NA 염기 서열에 따라 단백질, 아미노산 순서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DNA에 이렇게 3개씩 묶은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그렇지, DNA에선 3염기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DNA에선 3염기 조합,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했어요. 트리플렛 코드. 우리는 근데 3염기 조합으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트리플렛 코드. 자, 그러면 일단 밑에도 한번 볼까? RNA에선 그럼 뭐라고 했지? RNA에선 이게 3개씩 묶은 걸 여기 써 있네. 코돈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자, DNA부터 봅시다. 자, DNA의 특징. DNA의 3염기 조합 특징. 자, DNA에서 연속된 몇 개의 염기가? 3개의 염기가 1개의 뭐를 결정한다? 이제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이구아나, 코알라, 뭐 아니면 뭐 식물 또는 뭐 세균 이런 것들까지 전부 3염기 조합 체계를 사용하고요. 자, 왜 근데 이렇게 3염기로 조합을 이루었느냐? 4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왜 그래? 자, 왜냐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기 때문이야. 아미노산이 20종류이기 때문에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됐을 때, 자, 이렇게 한 개의 염기당 4개, 이렇게 한 개의 자리당 4개의 염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자리면 총 64종류를 만들 수 있어. 비밀번호. 그렇기 때문에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더라. 자, 근데 만약에 2개면 2자리 비밀번호인 거니까 16종류밖에 못 만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계속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럼 밑에 이제 RNA 코돈을 한번 볼게.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해.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걸. 그치?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RNA에선 1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색된 3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DNA 전사를 통해 만들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DNA의 3염기 조합과 서로 어떻게 돼? 이렇게 짝을 짓게 되지. 그걸 상보적이다라고 해요. A는 U랑 G는 C랑 이렇게 짝이 정해져 있잖아. 그 짝에 맞게 정해진다라고 해서 상보적이다라고 합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야. 상호 보완적. 그래서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다는 거지. 상호 보완적.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A, U, G, C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상보적이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그림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이 그림은 지금 무슨 의미냐면 DNA랑 RNA가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자, DNA는 두 가닥이라고 했어요, 원래. 그치,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얘가 여기 ACG니까 ACG가 있고, 그 다음 얘가 짝으로 TGC가 있겠지. 그 중에 이 위의 가닥을 지금 전사에 사용을 한 거야. 그래서 전사에 사용을 해서 전사가 되면 RNA 한 가닥을 만드는데 상부적으로 되니까 어떻게 돼? UCG라는 RNA 가닥을 만들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두 가닥만 여기 그림에 그려놓은 거야. 이해되죠? 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게 뭐였냐면 이 DNA 한 가닥, 나머지 얘도 이 첫 번째 가닥에 짝꿍이잖아. 똑같이 얘도 짝꿍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T에서 U로 그냥 바꾸면 RNA 가닥이 뭐가 나오는지 쉽게 알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진 코돈이 이렇게 정해진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 이 세 개가 자체로 하나의 비밀번호가 되는 거야.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비밀번호.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지금은 여기 UCG지. 자, UCG니까 여기 밑에서 한번 찾아볼까? 이 UCG라는 비밀번호는 어떤 아미노산을 가져올까? 자, 찾아보면 UCG. 찾아볼까? 어딨지? UCG는 여기 있다. 트립토판. 여기가 UGG구나. ACC니까 여기가 TGG고 여기는 UGG라서 UGG는 트립토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UGG라는 비밀번호는 나중에 번역을 통해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져오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전사 번역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위에 여기 그림도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도 한번 우리 전사 번역을 시켜볼까? 자, 일단 여기 지우고 전사 번역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 유전자 1. 자, 원래 얘는 두 가닥으로 돼 있겠지, DNA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전사에 쓰이는 한 가닥만 써놨다라고 해보자. 자, 그렇다면 이제 전사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전사, 얘를 이제 전사 시켜보면 자, C, G, U, G, G, U, U, A, C, U, G, G라는 RNA 가닥이 만들어지겠네. 그쵸? 전사를 시킨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전사된 RNA를 한번 번역을 시켜봅시다. 자, 번역. 자, 번역할 때 몇 개씩 묶어? 3개씩 묶는다. 자, 이렇게 3개씩 묶어서 한번 밑에 그래프로. 자, 밑에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영상을 멈추고 한번 각자 한번 해독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자, 영상 한번 멈추고 자, 번역을 각자 한번 시켜봅시다. 자, 멈췄다가 했나요? 계속 듣고 있니? 자,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 CGU. 자, CGU는 어떻게 번역이 될까? 자, CGU 한번 찾아봅시다. CGU. 여기 아르지닌에 있네. 그치? 아르지닌에 CGU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미노산은 이제 CGU가 되는 거야. 여기 아르지닌. 자, GGU는 밑에 보면 글리신. 그치? 그 다음에 UAC는 타이로신. UAC는 타이로신으로 번역되고 UGG는 아까 밑에 거랑 똑같네. UGG 트립토판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아르지닌, 글리신, 타이로신, 트립토판이 쭉 이어진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뭘로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했지? 그치? 아미노산 사이에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전사 번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합성이 돼서 우리의 형질이 결정이 되는구나까지 이해를 했으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뒷페이지. 뒷페이지를 보면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가 세포내 유전 정보의 흐름. 자, 세포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하나의 이렇게 원리로 설명을 한다면 바로 그게
생명 중심 원리라고 했어. 자, 이건 뭐라고 했죠? 여기 밑에 그림부터 보면 DNA가 전사가 돼서 RNA한테 정보를 넘겨주고 이 정보는 나중에 리보솜이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이 위에 빈칸은 좀 전에 내가 말한 그대로예요. 자,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무슨 과정을 통해 RNA로 전달돼? 그치? 전사 과정을 통해 RNA로 가고. 자, 그럼 이 전사를 통해 만들어진 RNA를 통해 어떤 과정을 거쳐? 그치?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 번역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전사, 두 번째 여기 오른쪽에 번역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전사부터. 자, 전사는 뭐라고 했냐면 DNA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했죠. 자, 우리 저번 시간 내용 쭉 복습해 보는 거야. 자, 진핵세포의 경우는 자, 어디에서 일어난다?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핵 안에서. 그치? 왜냐면 DNA는 항상 이렇게 핵 안에 있다 했잖아. DNA. 그렇기 때문에 핵 안에서 RNA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RNA는 타이민 없고 유라실이 있기 때문에 A의 짝으로 유라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럼 이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전사의 과정. 자, 일단 DNA 이중 나선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얘가 먼저 이 나선이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자, 풀렸지? 이 풀린 부분부터 쭉 이렇게 전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DNA 이중 나선이 풀리고 이 둘 중에 한쪽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염기에 이제 그거에 짝이 맞는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씩 와서 결합을 해. 그러면서 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연결이 되면 RNA 한 가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말이 좀 이제 1학기 때 들어서서 좀 생소하지. 자, 뉴클레오타이드 뭔지 기억나나요? 인산, 당, 염기. 염기가 AGTC 중에 하나고. 그쵸? 그래서 인산, 당, 염기. 우리 이거 배웠었지. 자, 이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었고요. 자, 떠올려보자 다시. 자,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뭐였어? DNA와 RNA의 단위체였잖아. 얘네가 그 가장 기본 구성 단위체였지. 자, 이 단위체가 여러 개가 쭉 이어질 거 아니야. 이 단위체가 쭉 이어지면 DNA가 되든 RNA가 되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폴리, 많다라는 뜻이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이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한쪽 가닥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쪽 가닥에 쭉 이거의 상보적인 염기가 들어와서 쭉 이어지면 이제 RN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사가 완료가 됐어. 그러면 합성된 RNA는 이 DNA 가닥에서 떨어져 나가. DNA로부터 분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중나선이 풀렸던 DNA 가닥은 다시 이중나선을 이루면서 원상 복귀가 된다. 그리고 아까 분리된 RNA는 어디로 가? 세포질로 가서 이따 번역에 사용이 되겠지. 세포질로. 뭐를 통해서? 핵콩을 통해서. 그쵸? 자, 그래.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지고. 자, 그럼 번역을 한번 볼게요. 자, 번역. 번역은 자, RNA 정보. 아까 이렇게 세포질로 온 RNA 정보에 따라 뭐가 합성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고. 자, 이거는 세포질에서 이루어지겠지. 왜냐면 뭐가 세포질에 있으니까? 그렇지.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리보솜이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자, 세포질 리보솜에서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 이 RNA가 이제 리보솜과 결합을 해. 그러면 그 RNA 코돈, 이 비밀번호에 따라 뭐가 온다? 아미노산이 와서 그 순서에 맞게 결합을 하면 단백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 자, 핵 속에서 전사된 RNA는 세포질로 나와서 리보솜과 결합을 하고. 자, 그러면 이 RNA 코돈이 지정하는 그 RNA 코돈 그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하나씩 들어와. 그러면 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되며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죠. 여기도 폴리라는 말이 나왔지.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폴리펩타이드로 쭉 연결된 걸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된 걸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꼬이고 접히고 이러면서 단백질이 완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밑에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본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 봤던 게 뭐야?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 이 가닥을 통해서 전사를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된다. 우리 이거 다 봤던 거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밑에 그림만 완성을 시키고 끝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림을 완성시켜 봅시다. 자, 먼저 일단 요약을 하면 뭐였어? DNA가 전사로 RNA가 되고 RNA 정보가 세포질로 가서 단백질 만드는 데 쓰인다라고 했었죠. 자, 이걸 이제 그림에 해보는 거야. 어느 위치에서 일어나는지도 중요해요. 자, 일단 DNA는 항상 핵 속에 있다 했어. 어떤 구조로? 이중나선 구조로. 그림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DNA. 그렇죠? DNA는 핵 속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유전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이 유전자 부분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 이 유전자 부분을 어떻게 해? 여기를 전사시키는 거야. 그치? 자, 전사시킨다. 자, 전사시켜서 뭐가 만들어져? RNA가 이제 이 부분에 RNA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유전자 1에, 여기 유전자에 대한 RNA를 전사시키고. 자, 그러면 이 유전자는, 이 RNA는 어디로 빠져나가? 핵공을 통해 빠져나간다. 그치? 이렇게 핵공들이 핵에 막 있어. 자, 이 핵공을 통해 빠져나가면 쭉 빠져나가. 자, RNA가 세포질로 이렇게 빠져나왔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붙는다? 그렇지.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니까 리보솜이 이렇게 붙게 되고, 리보솜. 자, 리보솜은 어디에 있다? 세포질에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리보솜이 쭉 이 RNA에 있는 정보를 읽어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읽어 나가면서 무슨 과정이 일어나? 이제 번역이 일어나는 거지. 자, 이때 번역이 일어날 때, 자, 어떻게 된다고? 여기 RNA에 있는 염기 서열 있잖아. 이 세 개씩 묶어서 아미노산을 연결시킨다고, 순서대로. 이해되죠? 자, 이렇게 돼서 RNA를 통해 단백질이 완성이 되면, 자, 아미노산이 연결된 게 단백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미노산 간의 사이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고, 그치? 그리고 이 단백질 하나하나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씩 묶은 거를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한다. 여기 DNA에서는 뭐라고 한다? 세 개씩 묶은 걸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전사는 그래서 어디서 일어난다고? 전사는 핵 안에서, 핵 속에서, 그치? 번역은 세포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번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DNA에 있는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이 단백질이 나중에 형질, 우리의 개성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그럼 여기까지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는 사람들은 써놨다가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